그럼 이어서 이제 아마존 셀러 성장 단계. 예. 앞에 왜 아마존인가? 특히 그 바이박스. 여러분 초보 셀러들이 왜 꼭 아마존을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예,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는데 지금부터는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존 셀러 성장 단계는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장표를 보지 않고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첫 번째 1단계. 1단계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바로 바이박스 정책 변화를 이용해서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는 퍼포먼스가 없어도 FBA에 보내면 물건이 팔려 안 팔려? 팔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셀 유어즈를 통한 FBA 발송을 통한 소싱, 판매, 이걸 해야 돼요. 첫 번째가 할 일이 이겁니다. 셀유어스를 통한 FBA 발송을 통한 판매, 발송 및 판매,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1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뭐가 어려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아마존은 브랜드 오너에게 무조건 허락을 받고 뭘 해야 돼요?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셀러의 50% 이상이 1년 내에 아마존으로부터 잘려요. 잘립니다, 그냥. 그리고 한번 잘린 아마존 셀러는 평생 아마존에서 판매자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아마존이 약속을 어겼어, 너는 판매 유통 질서를 어지럽혔어 라고 찍히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판매자 활동을 못하게 하면 그분은 영영 판매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름을 바꿔도 안 돼요. 다시 태어나면 모를까. 예, 안 됩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지켜야 될 정책이 뭐냐? 아마존은 브랜드 오너에게 무조건 허락을 받고 판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아마존은요, 이렇게 지금처럼 제품이 있으면 제품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여기 위에 있는 이게 뭘까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이게 상품명이에요. 상품명이 나오면 모든 상품 페이지, 상품 설명은 그 다음 설명으로 알려주는 게 바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그러니까 브랜드는 어디 있어요? 브랜드는 상품 페이지, 상품명 바로 밑에 바로 뭐가 있어요? 바로 밑에 브랜드가 나와 있는데 이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한테 허락을 받아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쿠팡에서 사서 네이버에 팔아도 돼, 안 돼? 팔아도 되죠? 그쵸? 쿠팡에서 사서 네이버에 판매를 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옥션에서 물건을 사서 똑같은 물건이면 저렴하게 사서 어디 네이버 쇼핑몰에 팔아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제품이라 그러면 중국에서 아무 데서나 구입을 해서 어디 쿠팡에다 팔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가격만 남으면 가격 차이만 나면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쵸? 이익이 생기면 아마존은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아마존은 어떻게 무조건 얘한테 지금 메디필이잖아요, 얘는. 그 메디필의 본사가 어딘지 알아야 돼. 메디필의 본사는 스킨이데아예요. 스킨이데아. 아시겠죠? 스킨이데아예요. 스킨이데아. 네. 여기가 바로 뭐예요? 예, 메디필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에요. 스킨이데아가.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이걸 알아서 스킨이데아로부터 내가 전화를 해서 제가요
아마존에 물건 좀 팔려고 그러는데 팔아도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 내가 물건 줄 테니까 팔아 라고 물건을 받아서 팔아야 돼요. 그냥 온라인 쇼핑몰에서 예를 들면 아까 메디필이라고 검색했더니 여기서 2만원 하잖아요. 이거 사가지고 얼씨구나 여기 7만원 하니까 갖다 팔아야지 하고 여기서 사가지고 팔았다가 아마존이 너 혹시 메디필한테 아니 스키니디한테 허락 받았어? 라고 물어본다니까 가끔. 물어봤을 때 아니 허락은 안 받고 그냥 정식 제품인데요? 라고 얘기하고 팔았다. 그냥 잘립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본사에 물어봐야 돼요. 본사에. 자, 그럼 이게 보통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걔 중에는 전화를 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글쎄 난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그 아마존에 그런 것들도 관리해 달라고 안 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팔아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회사들이 있다 없다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제일 많이 파냐면 아니 초보 셀러들이 무슨 본사하고 계약을 맺거나 판권 계약을 하거나 무슨 허가서를 받고 판매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브랜드 상품이지만 브랜드 본사가 뭘 해요? 예. 판매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품만을 찾아서 뭘 한다? 예. 아마존에 소싱 및 판매를 하는 것. 이게 바로 1단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래는 브랜드로부터 허가를 받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쵸? 브랜드가 야 나는 허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맘대로 팔아. 아니면은 아마존에 거꾸로 야 내 제품을 어떤 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팔면 나한테 일러줘 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브랜드 오너의 제품만을 몰래 파는 게 1단계예요. 몰래라는 표현을 쓰면 뭐하지만 거꾸로 그런 것들을 허락한 그런 브랜드들 것만 골라서 파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저는 어떤 걸 알려줘야 될까요? 그렇죠. 피해갈 수 있고 브랜드가 관리를 하지 않는 제품들을 어떻게 찾는지를 알려드리겠죠. 그렇게 해야지 소싱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번 교육과정의 첫 번째 미션들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1단계는 뭐예요? 셀리어스라는 건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나도 팔게 하고 FBA에 물건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아마존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는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를 하는 거. 이게 2단계입니다. 단 여기에 뭐가 붙어? 시장이 작은 그래서 노출이 가능한 시장만을 골라서 어떻게 한다? 아마존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는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시장이 작은 그래서 노출이 가능한 시장만을 골라서 아이템을 소싱해서 판매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아마존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는 상품. 예를 들면 여기서 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 상품. 아시겠죠? 예를 들면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여기서 금방 찾아야 될 텐데. 자, 하나만 찾아볼게요. 예를 들면 김 한번 쳐볼게요. 김 같은 거 아마존에서 많이 판매되니까. 자, 이런 김은 너무 보일 것 같다. 자, 볼게요. 자, 보시면 매생이 총각내 김이에요. 매생이 총각내 김. 보니까 애비소리네요. 애비소리. 애비소리.
에비솔이라는 브랜드예요. 그쵸? 에비솔이라는 브랜드. 자, 이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에비솔이. 이렇게 쳐보면 나와야 돼요. 소리 라고 쳤을 때 나오면 있는 거죠. 브랜드를 그대로 입력했을 때. 없죠? 에비소리는. 뭐 보니까 뭐 다이슨 청소기 나오고 뭐 이런 것들만 나오지 김은 안 나오네요. 여기다 김까지 쳐볼까요? 김 쳐볼게요. 김 잠깐 띄고 왜 이래 계속 돌아가네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래요. 이해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게 좀 늦어서 그런데 이해 좀 해주십시오. 네, 에비소리 김이라고 쳐도 이 정도 쳐서 안 나오면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죠?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아마존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지 않은 상품을 소싱해서 내가 최초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등록을 하게 되면 중요한 건 판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처럼 아마존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내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매출 예측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김시장 김이라고 쳐볼게요. 김이 이런 김이 아니라 GIM인가? 아, 그렇겠네. GIM이겠네. 다시. 여기도 관청임이 나오네요. 김이라고 치네. 자, 이렇게 쳐보면, 김이 자그마치 2만 개가 있어. 2만 개가. 오이씨, 김은 되게 많네. 다른 김인가? 여하튼, 그럼 김이라고 만약에 내가 키워드를 쓰면 어떻게 돼요? 내 제품은 2만 개 밑에 있을까? 아니면 중간에 내게 확 튀어 올라와서 보일까? 그렇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2만 번째에 내 제품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럼 2만 번째에 있는 제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팔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셀리워스를 통해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처음부터 잘 팔려요. 근데 아마존에 없는 제품을 내가 굳이 소싱을 해가지고 판매한다 그럴 때는 어때요? 예, 좋은 시장에서는 안 팔려요. 왜? 노출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노출이 가능한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이 시장이 뭐예요? 검색을 했을 때 다시 검색을 해볼게요. 만약에 홍삼이라고 검색해 볼까요? 아까 좀 전에 김은 2만 개가 만 개가 나왔잖아요. 홍삼 쳐볼게요. 홍삼을 치니까 몇 개 나와요? 153개밖에 안 나오네. 그죠? 153개. 그러면 이 시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153개 중에 하나면 되기 때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요? 앞에 나와 있을 확률이 높죠? 153개밖에 안 되니까. 이런 시장만을 골라서 어떻게 해요?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방법을 2단계 소싱 방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저는 무조건 1단계예요. 2단계로 안 가요. 2단계 재미없을 것 같아. 왜? 맨날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신규 리스팅을 하려면 또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미없잖아. 여하튼 그게 2단계. 근데 2단계의 장점은 뭘까요? 팔게 되면 나 혼자만 파는 거야. 그죠? 누가 같이 안 팔아요? 처음에는. 누가 붙을 수는 있겠지만. 자, 이게 2단계고요. 이제 3단계로 넘어가면 3단계는 아까 셀리워스는 똑같아. 셀리워즈는 똑같은데 어떤 셀리워즈를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셀리워즈이되 무슨 셀리워즈? 브랜드로부터 판권 계약 또는 정식
허가를 받고 판매하는 그런 셀류어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브랜드로부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나만 팔 수 있을 권한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원래 브랜드가 한 사람한테나 허락해주지 여러 사람한테 허락해 줄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량 판매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근데 이게 초보 셀러들한테는 좀 안 맞는 게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3단계는 1, 2단계를 거쳐서 돈을 많이 버신 그런 셀러들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4단계가 뭐냐면, 이거 이제 나중에 교육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로 PL이에요. PL. PL. 한마디로, Private Label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한마디로 내 상표를 등록을 해서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 내 브랜드를 제작하여 상품군을 형성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바로 몇 단계? 4단계입니다. 한마디로 내 제품을 내 브랜드로 만들어서 미국에 런칭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4단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로 몇 단계를 할까요? 저는 이번 교육과정의 목표가 가장 결과가 빨리 나오고 그리고 쉽게 아이템을 소싱할 수 있고 소자본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1단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2단계까지도 설명을 드리고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런 내용들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성장 단계. 예, 두 번째 얘기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들을 다. 요거는 이제 교육 시간 때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아마존 셀러 필승 전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교육을 받으시면 3개월 내로 제가 하는 교육과 그리고 저희 강사들이 하는 교육을 제대로 미션들을 따라만 3개월 동안 오시면 분명히 대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 웬만한 거 하는 거보다는 매출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 아, 이런 거 뭐 교수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예. 저는 아마존 셀러들을 우리나라에서 진짜 많이 양성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글로벌 셀러들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번 기회에 참여하시도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저는 많이 참여하면 솔직히 어렵죠. 그래도 많이 참여하십시오. 자, 아마존 셀러 필승 전략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혹시 지금부터라도 교육받기 전에 이런 걸 준비해서 오시면 더 좋아요. 첫 번째, 가장 좋은 아이템은요, 가볍고, 작고, 비싼 겁니다.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 일단 그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는 유망 아이템입니다. 무게 작고, 부피 작으면서 비싼 거. 아시겠죠? 근데 그 제품이 아마존에서 검색했더니 있어. 그거 가져오세요. 가져오라는 게 그 정보만 얻어 가져오세요. 아, 그럼 여러분들이 교육받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예. 작으면서 비싼 제품이면서 아마존에 있는지 여기서 검색을 해보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죠. 예, 이게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고요. 교육받으실 때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이런 것들은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 첫 번째, 물류가 어려운 거. 물류가 어려운 게 뭐예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무게 많이 나가죠. 화장품보다. 근데 자전거가 100만 원이면 해도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위 부피에 따라서 그게 가격이 비싼 것들은 해도 돼요. 근데 단위 부피에 비해서 예를 들면 소문 해도 돼, 안 돼?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소문 부피는 큰데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격은
여하튼 무게가 세더라도 가격이 비싸면 해도 돼요. 그래서 물류가 어려운 건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유효기간 2년 이상 안 되는 건 하면 안 돼요. 아, 거꾸로. 유효기간 1년 이상이 되는 건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1년 이상이 되는 건. 그리고 배터리가 속에 들어있는 거 하시는 거 안 좋아요. 아시겠죠? 또 폭발물이 들어있다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런 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배터리 안 되고 폭발물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둘 다 배터리도 폭발할까 봐 안 되는 겁니다. 저장이 어려운 거 유효기간 1년 그리고 물류가 어려운 거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성공 셀러들이 1년 만에 성공하는 셀러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버티는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는 컴퓨터를 잘한다 못한다. 컴퓨터는 실력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영어 반영될까요? 영어 반영되지 않는다. 제가 교수지만 저도 영어 잘 못해요. 영어 쥐약이에요. 예. 근데도 아마존은 잘해요. 아시겠죠? 영어 기본적인 지식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기본적인 지식보다 더 좋은 게 바로 네이버의 파파고라고 있어요. 이 번역기 하나면 다 돼. 다 돼. 우리가 만나서 얘기할 일이 없기 때문에요. 이 번역기 하나면 다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분석이나 이런 거보다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아마존은 미팅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급처를 잘만 잡으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판매할 수 있을지 그 공급처에서 이 물건 아주 좋은 물건이 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들만 많으면 그래서 저희는 교육대 이 소싱 협상 방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존 잘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내성적이신 분들 아마존 못해요. 아니지 내성적이라도 협상이나 이런 걸 잘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사람들을 많이 만나길 좋아하고 그리고 협상 같은 걸 잘하시는 분들이 아마존을 잘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도 아이템이고요. 아이템 소싱이고 두 번째도 아이템 소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템을 판매할 아이템을 내가 많이만 확보하고 있으면 아마존에서 무조건 성공을 한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석보다는 미팅, 사람 만나는 거를 즐겨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건 넘어가고요. 교육 일정 넘어가고요. 여긴 없네요. 자, 나머지는 제가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여러분들하고 하는 게 바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아마 내일부터라도 공개를 할 건지 아니면 5월 20일 날 딱 공개를 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금 내용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미션이 이제 가상계좌 개설이에요. 가상계좌 개설.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존에서 돈을 벌면 그 돈이 바로 여러분 통장에 꽂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은행 통장에 꽂힙니다. 그래서 그 은행 통장에 꽂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아마존 하겠다고 미국에 날아가서 통장 개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가상 계좌를 만들 거예요. 여기서 미국의 은행 통장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 통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판매자 등록을 할 거고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저는 저희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우리 강사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절차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 실습을 실시간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오니아에서 이게 가상계좌예요. 가상계좌에서 발급받은 계좌 소유 확인서를 통해서 판매자 등록을 아마존을 통해서 할 거예요. 자, 판매자 등록하는 거 당연히 하나의 미션이고요. 한 주의 미션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제품 소싱인데
그러니까 아이템 소싱은 2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할 겁니다. 2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2단계, 1단계 제품 소싱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이 2단계, 아마존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어떻게 소싱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1, 2단계의 아이템 소싱을 2주 동안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소싱 노하우를 실습을 통해서 진짜 소싱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강의 듣고 끝내고 그 다음 강의에 또 오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강의를 듣고 그것을 미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습을 해야 돼요. 특히 이 제품 소싱 1과 제품 소싱 2주에는 저희가 아이템 소싱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집에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그 소싱 방법을 통해서 아이템을 찾아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찾아오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브랜드 등록입니다. 이 브랜드 등록이 뭐냐면 아마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인 경우, 그러니까 제품 소싱 2겠죠. 2단계 소싱을 한 경우에는 브랜드부터 아마존에다 알리고 등록을 해야 돼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요 사이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카테고리 등록. 그러니까 아마존 교육 주요 미션이에요. 첫 번째는 아이템 소싱.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상 계좌 개설. 아시겠죠? 미국 계정 개설. 통장 계정. 통장 계정 개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판매자 등록. 그러니까 미국 아마존에 셀러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브랜드 등록. 이거는 신규 제품 등록을 할 때,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품을 등록할 때, 아마존에 벌써 판매되고 있는 제품 말고요. 처음으로 제품을 등록할 때 필요한 거고요.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카테고리 등록이에요. 카테고리 승인이라고 그럴게요. 이게 뭐냐면 아마존은 좋은 제품을 소싱했을 때 무조건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화장품, 식품, 그리고 건강기능, 또 유아용품, 또 위생용품,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바르고 특히 유아들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 이런 제품들은 뭐래요? 카테고리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아마존이 승인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제품을 등록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미션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 등록이 되고, 상품 등록을 한 다음에 FBA에 상품을 발송해서 입고를 시키는 거. 이게 이번 과정의 미션들입니다. 미션들이에요. 이 모든 그 미션들은 여러분들께서 뭐만 하면 열정만 가지고 다가오시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미션들입니다. 단,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히 가상 계좌를 개설하고 판매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꼭 준비해야 되는 거 뭘까요? 바로 여권입니다. 여권. 여권이 없으면 판매자 등록이 안 돼요. 그리고 가상 계좌도 못 만듭니다. 여권 필수. 또 필수가 뭐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육 참여를 위한 필수 준비 사항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뭐 교육을 받는다고 교육비 이거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 유료 교육으로 만약에 받으시면 보통 300만원씩 내고 교육 받으세요. 40시간 정도면.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하튼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여권입니다. 개인 여권.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요거는 신청해서 투자를 하세요.
해외에 나갈 필요도 없는데 왜 만드냐고요? 아마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예, 개인 여권 필수입니다. 다른 신분증 전혀 안 됩니다. 개인 여권 필수. 두 번째, 여권의 영문 이름과 동일한 뭐예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체크카드 있어야 되는데,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영문 이름은, 특히 이름, 영문 이름은 first name이라고 그러죠. 이름. first name이 어떻게 돼야 돼요? 띄어쓰기조차도 동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문 이름은 first name, 이걸 이름이라 그래요. 이름. 성 말고 이름이 띄어쓰기조차도 동일해야 되고, 당연히 모두 동일해야 돼요. 두 번째, 영문 이름의 성도 동일해야 돼요. 동일해야. 아시겠죠? 뭐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가. 아시겠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동일해야 돼요. 아시겠죠? 동일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특히 신용카드는 뭐 해야 돼요?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여야 함. 체크카드도 마찬가지로. 왜? 미국에서 결제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신용카드는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여야지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게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준비할 거 열정. 아시겠죠? 예, 그리고 아마존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열정만 있으시면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파워셀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3개월 동안에 만들어 드리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기까지 1시간 반 동안 아마존 셀링을 위한 인턴십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계석 교수였습니다. 본 강의에서 또 뵙게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